옛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누리던 최대감댁,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 거대한 기와집 안에는 말 못할 시름에 잠긴 안주인 박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아름다움으로 장안의 사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녀였지만 세월과 함께 남편의 사랑은 식어버린 지 오래. 대감은 불여우 같은 젊은 척 애향에게 온 정신을 빼앗겨 조강지처인 부인은 없는 사람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녁상 앞에서도 그 냉랭함은 숨길 수 없었지요. 아이고, 우리 애향이 이 귀한 전복은 내가 다 먹어야지. 그래야 내 고운 살결이 더 빛나지 않겠느냐. 어서 해보거라. 내가 직접 먹여주마. 어머나, 대감마님도 참 이러시면 애양이는 부끄러워서 숨을 곳도 없사와요. 마님께서 보고 계신데 송구스러워라. 나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거라. 대감께서 너를 그리 아끼시니 내 어찌 시샘하겠느냐. 많이 들려무나. 당신이 그리 속이 넓으니 내 마음이 편하오. 당신은 그저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제 통이나 잘 지키시오. 다른 건 애양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자자. 애양아, 이리 온. 오늘 밤엔 내가 아주 좋은 비단 금침을 준비해 두었다. 어서 방으로 들자꾸나. 밤이면 밤마다 건넌방에서 새어나오는 대감과 첩의 희희낙낙하는 소리는 비수가 되어 부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젊음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채워지지 않는 여인으로서의 갈증과 외로움은 텅 빈 방 안에서 더욱 그녀를 좀먹어갔습니다. 흥사내의 사랑이란 것이 이리도 쉬이 변하는 것이었더냐. 이 몸은 아직도 뜨거운데 이 밤의 외로움은 정녕 사무치는구나. 내 청춘이 이리도 허망하게. 한편 그 넓은 대갓집에는 삼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이 넘었지만 어딘가 늘 한두 박자 늦고 어수룩하여 삼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지요. 열을 세다가도 금세 아홉으로 돌아가고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향하는 그야말로 숙맥에 가까운 사내였습니다. 야, 삼복이! 여물에 콩깍지만 이리 많이 넣으면 소가 설사를 하지 않겠느냐? 지피랑 만반씩 섞으라고 내가 어제도 말했지? 내 머릿속에는 집단만 늘었냐? 아, 그랬습니까? 저는 소가 콩깍지를 더 좋아할 줄 알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쯧쯧 저러니 평생 남의 집 종살이지. 저 덩치에 힘만 좋으면 뭐하나? 쯧! 이렇듯 삼복은 눈치가 없고 일머리가 부족하여 늘 구박덩어리였지만 그 마음씨만큼은 비단결처럼 곱고 순수했습니다.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면서도 굶주린 미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심성을 지녔지요. 쉿, 누가 보면 안 된다. 어서 먹어라. 다리가 많이 아프구나. 이거 먹고 힘내서 얼른 도망가거라. 주인 없는 서름은 내가 잘 알지. 쉿, 조용히 먹어. 마님은 가끔씩 이런 삼복의 모습을 보며 짠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리도 모자라고 어수룩하니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될꼬 딱한지고. 어미 잃은 강아지를 보듯 마님은 삼복에게 일종의 연민을 느끼며 다른 하인들 몰래 그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삼복아, 이리 와보거라.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여기 그늘에서 잠시 땀 좀 식히거라. 너는 비록 남들보다 일은 더디지만 마음이 착하고 성실한 것은 하늘이 알 것이다.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내게 혹 가족이라도 있느냐? 아,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가족은 없습니다. 마님께서 이리 챙겨주시니 정말 고향의 어머니 같습니다. 허허, 딱하기도 하지. 그래, 힘들면 언제든 내게 말하거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 예,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분입니다. 마님은 그저 안쓰러운 마음에 건넨 친절이었습니다.
삼복의 감사 인사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삼복은 그녀에게 그저 보살펴주고 싶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는 법이지요. 며칠 뒤 마님의 인생을, 아니 그녀의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본능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오후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집 뒤편 후미진 개울가를 찾은 마님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머슴 삼복이가 더위를 식히려 개울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의 벗은 몸이었습니다. 젊고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도 놀라웠지만 마님의 두 눈을 의심케 하고 숨을 멎게 만든 것은 바로 물살에 언뜻언뜻 비치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는 사내의 그것이었습니다. 마님은 평생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인 대감의 외소한 그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이 뿌리내린 거대한 산삼 같기도 했고 용맹한 장수의 창 같기도 했습니다. 마님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강렬한 무언가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치심과 호기심,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저것이 삼복이의 것이란 말이냐? 저 순진한 얼굴 아래에 저런 엄청난 보물을. 마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 도망치듯 개울가를 빠져나왔지만 그날 이후 삼복의 모습, 특히 그의 단단해 보이는 물건은 마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삼복은 더 이상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메마른 사막 같은 삶의 폭풍우를 몰고 올지도 모르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욕망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욕망의 불길은 쉬이 꺼지지 않는 법, 마님은 어떻게든 삼복과 다시 한번 가까이 접촉할 기회를 만들고자 애썼습니다. 그의 몸을, 특히 그 경이로운 물건의 주인을 좀 더 알고 싶었고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하지만 삼복은 여전히 삼푼이었습니다. 마님의 뜨거운 눈빛과 은근한 손짓, 아슬아슬한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요. 하루는 마님이 삼복에게 곳간의 쌀가마니를 안채 마루로 옮기도록 시켰습니다. 쌀가마니를 어깨에 이고 끙끙거리며 걸어오는 삼복의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지요. 마님은 그의 하체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삼복아, 내 다리와 허리에 힘이 넘치는구나. 저리 무거운 것을 들고도 걸음걸이가 흐트러지지 않으니 사내의 진정한 힘은 하체에서 나온다더니 빈말이 아니었어. 예, 마님. 제가 다리 힘은 또래 중에 최고입니다. 씨름을 해도 제가 다 이깁니다. 헤헤. 씨름이라니. 내가 지금 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쯧. 또 하루는 마님이 삼복을 불러안 채 대청 높은 실ong 위에 물건을 꺼내 달라 청했습니다. 삼복이 발도둠하며 팔을 뻗자 그의 단단한 몸이 마님 바로 앞에 밀착되었습니다. 마님은 기다렸다는 듯 삼복의 등 뒤에 바짝 붙어 그의 엉덩이께에 자신의 아랫배를 슬쩍 비벼대며 뜨거운 숨결을 그의 목덜미에 불어넣었습니다. 어머, 삼복아, 내 등이 참으로 넓고 단단하구나. 기대니 마음이 다 든든해지는 것 같다. 내 몸에서는 젊은 사내의 냄새가 나는구나. 마님 조금만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건이 손에 닿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땀을 많이 흘려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님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바위덩어리라도 알아챌 법한 유혹을 이 순진한 머슴은 조금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마님의 애간장만 타들어갔지요. 어느 날 밤, 마님은 귀한 인삼정과를 가지고 다시 삼복의 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삼복아, 고된 일에 몸이 축날까 염려되어 내가 귀한 것을 좀 가져왔다. 자, 받아라. 내 그 튼튼한 몸도 잘 보양해야지. 내 손이 참 크고 투박하구나. 하지만 따뜻해. 인삼정과 아닙니까? 마님,
이 귀한 것을 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의 손은 비단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래, 얼른 먹고 힘내거라. 하늘이시여, 저에게 왜 이런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고는 이리 애만 태우시는 겁니까? 차라리 보지 말 것을. 마님의 은밀한 유혹은 번번이 삼복의 철벽 같은 순진함에 막혀 좌절되었습니다. 마님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하늘이 마님의 간절한 소망을 들었던 것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늦여름 오후,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마침 마님은 대감의 심부름으로 외딴 곳간에 다녀오던 삼복을 마중 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삼복아. 어서 서두르거라. 큰 비가 오려나 보다. 예, 마님. 거의 다 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내리치자 두 사람은 황급히 근처의 커다란 정자로 몸을 피했습니다. 정자 안은 비바람을 막아주었지만 밖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넓은 정자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듯했습니다. 마님은 비에 젖은 삼복의 어깨와 가슴팍을 훔쳐보며 애써 마음을 다스렸고, 삼복은 난생 처음 겪는 마님과의 단둘만의 시간에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지요. 비가 쉬 그칠 것 같지 않구나. 춥지는 않느냐? 예. 아,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 마님이야말로 옷이 젖으셨습니다. 감기 드실까 걱정됩니다. 내 걱정은 말고 너야말로 비를 흠뻑 맞았으니. 어머나, 마님, 괜찮으십니까? 천둥 소리에 놀란 마님이 삼복의 품에 기대는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습니다. 삼복은 마님의 부드러운 몸의 감촉과 은은한 향기에 숨이 멎는 듯했고, 마님은 삼복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의 열기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 그리고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자 안을 채웠습니다. 삼복아, 나 너무 무섭구나. 그리고 외롭다. 마님,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혹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마님의 외로움과 욕망, 삼복의 연민과 보호 본능,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난 낯선 설렘이 폭풍우 치는 밤의 정자 안에서 하나로 뒤엉켰습니다. 마님이 먼저 삼복의 목을 끌어안았고, 삼복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마님의 떨리는 입술을 찾았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마치 그들의 터질 듯한 감정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좁은 정자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갈증을 격렬하게 풀어냈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시선도 잊은 채 오직 서로의 몸과 마음만을 탐하며 깊고 뜨거운 밤을 보냈지요. 어리숙한 머슴과 외로운 마님은 그렇게 폭풍우 치는 밤의 정자에서 누구도 몰래 그들만의 은밀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고 고요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자 안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지요. 어색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밤의 격정이 남긴 흔적과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예, 마님. 어젯밤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허나 내 일이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예. 마님, 그게 무슨... 됐다. 너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저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된다. 언젠가 내가 너에게 도움을 청할 날이 있을 게다. 예, 마님. 삼복이는 마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냉대와 첩의 교태에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지요.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 곳곳을 살피고 대감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삼복과의 격정적인 만남은 그녀 안에 억눌렸던 불씨를 되살렸고,
이제 그 불씨는 복수심과 자존심 회복이라는 새로운 열망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님은 대감이 오랫동안 관아의 재물을 빼돌리고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아 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증거를 찾아 대감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지요. 밤이면 몰래 대감의 서재를 뒤지기도 하고 낮에는 하인들에게 대감의 행적을 은밀히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대감이 아끼는 첩애향에게 값비싼 놀이개를 선물하기 위해 몰래 빼돌린 관곡을 암시장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짜와 장소까지 알아낸 마님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지요. 그녀는 즉시 삼복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삼복아, 내가 나를 위해 큰일을 해줘야겠다. 이 서찰을 오늘 밤 자식까지 고을 사또께 비밀리에 전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아니 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 고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할 수 있겠느냐? 마님 소인, 마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내겠습니다. 부디 염려 마십시오. 그날 밤 삼복은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님이 알려준 대로 대감의 눈을 피해 뒷담을 넘고 좁은 골목길을 달려 고을 관아를 향했지요. 비록 어수룩했지만 마님에 대한 충성심과 정의감으로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관아에 도착한 삼복은 마님의 서찰을 사또에게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대감이 관곡 밀거래를 위해 약속 장소에 나타난 순간 잠복해 있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감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집은 발칵 뒤집혔지요. 빼돌린 관곡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비리들이 마님이 전달한 서찰 속 증거들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나를 능멸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당장 이 포승을 풀지 못할까? 누가 나를 모함했는가? 필시 그 독사 같은 본처년의 지시로구나. 하지만 대감의 발악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죄는 명백했고 권세도 재산도 모두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감은 결국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젊은 첩애향은 대감이 몰락하자마자 보따리를 싸서 야반도주해 버렸지요.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박씨 부인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하고 그동안 대감에게 고통받았던 이들에게 베풀며 어진 안주인으로 존경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삼복을 불렀습니다. 삼복아, 내 용기와 충성심 덕분에 내가 새 삶을 얻었다. 이것은 그에 대한 나의 작은 성의이다. 이 땅과 돈으로 이제 내 삶을 당당히 살아가거라. 더 이상 머슴 산푼이가 아니라 어엿한 사내로서 말이다. 마님, 이 큰 은혜를 얻지. 소인, 평생 마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삼보가 혹여 내 그 튼튼한 기골이 생각날 때면 내가 너를 찾을지도 모르겠다. 그때는 거절하지 말아다오. 그렇게 권세 높던 최대감은 몰락하고 어진 마님은 자유를 되찾았으며 어수룩했던 머슴 삼복은 새로운 삶과 함께 마님의 은밀한 총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마음은 비록 더딜지라도 결국 빛을 발하며 때로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두 사람의 인연이 그 후로 어찌 되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마님과 머슴의 은밀한 인연, 그리고 통쾌한 권선징악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